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 알아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등을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운영 절차와 구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말하는 주민 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주민 참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 원칙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방법은 크게 결정 참여, 정보 참여, 거버넌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정 참여란 주민 등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형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로 참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9차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기구를 말하며 구성위원회 주민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참여란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서 초안 공고 공람,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자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공개와 수집의 주체는 사업자와 주민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정보 공개와 수집은 일방적인 제공과 일방적인 수집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란 정부와 사업자, 지역 주민들이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는 환경영향 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사업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 참여 방법 중에 정보 참여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거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그 지역만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정 노선이 과거에 성터였다든지 아니면은 지자체 기록에 없는 비위생 매립지가 있었다든지 또는 금개구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생물 서식지가 있다든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선 변경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앞에서 정보 공개와 수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에 밝은 사람은 어떤 사업이 시행되면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 남들보다 미리 알고 그에 대응하거나 자기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한다거나 인터넷 공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수막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부류 집단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수집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해당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밀실 행정이 아닌 결정 과정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들의 신뢰를 쌓음으로써 최종 결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합의 형성 및 사회적 안정장치 기능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100% 모두가 찬성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반대하는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중도 입장의 집단들이 모두 참여해서 토론과 토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된 사업은 큰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사회적 안정장치 기능을 합니다. 주민 참여 방법 중 정보 참여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참여는 사업이나 계획의 내용과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견 수렴은 크게 평가서 초안 제출, 평가서 초안 공고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차 실시간에 설명드린 환경영향 평가 절차 중 의견 수렴 부분만 보다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니 평가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6차 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견 수렴 내용 중 먼저 평가서 초안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서 초안 제출에 대한 근거 조항은 전략평가의 경우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 승인기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등에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평가서 초안을 제출해야 하는 범위는 전략평가의 경우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고,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과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입니다. 평가서 초안 제출 범위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정한 평가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영상은 평가 업무 초보자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이 연두색 점이 위치한 지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인데요.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이 이전할 지역이에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악취 항목에 대한 평가 범위를 5km로 결정하였어요. 5km 내에 세종시, 충북 청주시,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가 위치하죠. 대상 지역은 이 5km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청주시, 유성구, 대덕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사업지역은 유성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공고 및 공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람, 공고에 대한 근거조항은 전략평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 흔히 말하는 중앙지와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거죠. 광고 내용에는 사업의 개요와
공람 기간 및 장소,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돈을 들여 광고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회적 형평성, 그러니까 주변 소식에 어두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공고 절차만 이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송제도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사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지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업자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딴지를 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 사업자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소송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게 현실이라 민원부터 제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고 및 공람을 하는 주체는 전략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수립기관에서 신문, 공람, 공고 등을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보통은 사업자가 광고를 싣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공고 및 공람 주체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 및 공람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기관에서 공람 및 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고압 송전선로 아시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세워지는 큰 전봇대 같은 거예요. 송전선로가 A라는 지자체를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A 지자체에서 송전선로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공고해야 하는데 A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동네로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에 반대하는데 왜 우리가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도와줘야 되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람 공고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정당한 환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의 공람 공고 거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승인기관에서도 공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건은 결국 송전선로 설치 사업의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람 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공람 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입니다. 앞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요. 대전시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지만 영향 범위는 5km로서 인근 세종, 충북 청주까지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세종시, 충북 청주시, 대전시, 유성구 이렇게 3곳 이상의 공람 장소를 마련하여 평가서 초안보고서를 공람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람 장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도 초안보고서를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의 개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의 개체에 대한 근거조항은 전략평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자는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그러니까 전략평가의 경우 최대 40일 이내,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 최대 6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고, 환경영향 평가는 해당 사업지역입니다. 설명회 개최 부분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업무 경력이 있는 분들도 종종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안 그러면 권한보고서 제출 후에 주민설명회를 적절하게 개최하지 않아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선 예에서 각 항목에 대한 평가 범위를 5km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전략평가의 경우에는 설명회를 5km 내에 위치한 시군구에서 각각 개최해야 하는데요. 화면의 예시에서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 대전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이렇게 4곳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이 위치한 지자체, 즉 대전 유성구에서만 설명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대한 근거조항은 전략평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30명 이상 또는 주민 의견 제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제출한 주민의 50%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주재자는 전략평가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기관이 해당 계획이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협의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재자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영향 평가에서의 주민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적으로 하는 평가 협의가 아니라서 평가 업무를 몇 년 해보신 분들도 익숙하지 않아 실수하는 사례가 많은 정경협의, 재평가, 조례에 의한 평가, 전략 및 환경에 의한 평가를 함께하는 통합평가, 그리고 약식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